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재입니다. 오늘 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는 장중 215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2147선에서 2%대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시총상위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6%대로 급등하면서 오늘 이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 등 그간 상승장에서 소외된 업종들의 주가도 크게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5월엔 팔고 떠나라던 주식 격언 있었죠. 이러한 격언도 깨고 지금 증시의 분위기는 이 V자 방들 가파르게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고 승리의 V 그려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잠시 후 히든 종목의 정답을 맞춰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승리를 가져다줄 종목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문자 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박사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밖에 날씨 온도가 높아졌는데 우리 증시 분위기도 계속 오르는 분위기예요. 좋아 보이는데 시장 분석해 볼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 시장 좋죠? 네. 아마 시장 굉장히 좀 좋은데 대형주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네, 너무 오늘 반가워요. 네 아마 코스닥 위주의 종목을 그동안 매매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아마 좀 지루하셨던 오늘 하루는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 앞에 얹어 볼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6%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 하이닉스도 좀 그 시장을 좀 상승을 좀 많이 나와줬는데.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장이다, 좀 역사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6% 마감을 했죠. 장기 이평선도 뚫어주고 오늘 거래량도 상당했습니다. 순환매 시장 속에서 이제 대형주가 사실은 좀 늦게 올라갔어요. 코스닥이 먼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오늘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적인 차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을 어렵게 돌파했어요. 그동안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 자금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최근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 들어온 유동성 자금의 3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삼성전자는 크게 이렇다 할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도 사실인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돌파가 좀 나와줬다는 거예요. 전고점도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도 뚫어주고 거래량도 굉장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물량을 좀 많이 매도를 해주시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좀 지루하셨던 마음, 상대적인 박탈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 굉장히 조금 탈피하고자 하시는 마음도 굉장히 좀 강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팔아버리시다니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종목 조금 올랐다고 팔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오늘 코스닥,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코스닥은 오늘 또 조정받았거든요. 오늘 또 코스닥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한번 보고 싶은데 오늘 코스닥 조정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제 코스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대형주 매매 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1차원적인 대답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도 더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조정은 반드시 나와줄 수 있죠. 어차피 어떻게 매일매일 상승이 나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음봉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큰 추세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오늘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니까 하루만 보고 그러니까 일일비해서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수급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좀 높아시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더 갈 수 있을 거라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스닥에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의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으면 오늘 개인들은 최대 이 순매도를 기록했고 또 기관은 순매수 최대치를 기록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속에서 그럼 우리는 이 좋은 수익 보려면 신사이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증시가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올라간 섹터들을 공략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 안 올라간 섹터들을 봤을 때 이제 어제 언급을 했었던 게 반도체 장비주. 오늘 이제 그 폴더블 출시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폴더블 장비주가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긍정적인 움직임. 그래서 이제 이 코스피 증시를 견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세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일단 이 코스닥 약세의 주범은 알테오젠과 차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경고가 이제 뜨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하락을 한 이유는 이제 이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장마감한 이후에 이제 분식회계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이제 다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바오텍 같은 경우에도 뭐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상한가 갔는데 또 사실 무근이라는 이슈가 장마감하고 나오면서 오늘장에 여파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움직였던 게 이중항체, 그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 사실 이제 다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주가 움직이면서 이런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개인들의 매도로 이어지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더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이 주가를 부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개인들을 다시 물량을 태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증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몇 개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보면 뭐 인텔 이제 월봉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로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 60선대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퀄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차트만 보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이 구간대에서 이제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은 사실 이제 위로 열려 있는 차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이런 이제 종목들 사실 이제 뭐 미국 화웨이 제재 이슈 나오면서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증시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역이 이 AI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뭐 헬스케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 5G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유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이제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 증시가 영향이 좀 미비했던 것처럼 미증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왔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이제 대량 매도가 나와주면서 외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이런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나오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선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세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부터 찾으러 가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매치 시즌2 치열한 전략 대결이 이 시간 펼쳐지고 있는데요. 와, 수익률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 네. 넥슨 GT가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어제도 또 게임을 했거든요. 이 종목도 그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럼 또 게임 하셨나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장중에 또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상한가를 좀 네. 잠궜던 모습이고 이후에 상한가 좀 풀렸는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뭐 시원한 매도를 하셨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표가를 좀 올렸어요. 한 15,000원까지 올렸습니다.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모습을 오늘 좀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목표가를 15,000원까지 올렸습니다. 뭐 다가올 제가 말씀드렸죠. 6월 10일에 이제 피파 온라인 관련된 이슈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바닥에서 미리 이제 선침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셔도 되지만 이미 한 차례 좀 30%대 이상의 좀 급등이 좀 나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15,000원을 높였기 때문에 이 종목 진짜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만 오로지 집중을 좀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10,000원 이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어떤 뭐 시장의 변화라든지 제가 매일매일 나와서 해드리면 상관없고 또 장중에 대응을 해드리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조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가지고 가지만 이 종목이
지금부터는 좀 단타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타의 개념, 오늘 또 좋은 이슈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전에 그 관련된 이슈로 6,000원대 하던 종목 3배까지 올리는 또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슈, 오늘 사실 나와준 이슈가 일전에 그 작년에 나와줬던 이슈랑 비슷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제가 좀 목표까지 높게 잡았습니다. 기억을 좀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만에 또 상한가를 갔어요. 아마 지금 히든스탁 나오면서 상한가를 제일 많이 보낸 전문가가 제가 아닌가, 겸손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축하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GT가 오늘 또 장중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목표 가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넥슨 GT 15,000원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이제 관점을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화제약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데 음봉 떴어요. 네. 어떤 상황인 겁니까? 사실은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아시겠지만 계절 이슈가 다시 나와야 돼요. 네. 계절 이슈 다시 나와야 되는데 뭐 계절 이슈가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참 이게 나왔으면 좋겠기도 하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지선을 굉장히 강하게 하방으로서 이게 제가 손절가를 종가상 5,400원을 잡아드렸는데 빠질 듯 하면서도 이 5,400원을 좀 지켜주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조정을 받아주는 자리에서도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일전에 지금 상방으로 끌어올렸던 물량, 그러니까 상방으로 끌어올렸던 물량 자체가 아직 출회된 물량이 없고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5,400원대만 지켜준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줄 수 있고, 지금 22평선거 괴리감이 좀 있었는데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이게 주가가죠.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21선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과 지금 캔들이 지금 맞닿은 상태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21선을 깨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넣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화제약 이 종목은 좀 의미 있는 구간이 5,400원대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떨까요? 이 마스크 관련주 지금은 좀 잠잠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이슈가 나오면 또 크게 움직일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종목 좀 봐주시죠. KM은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좀 있으면 또 2분기 조금 남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실적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또 이슈, 또 시가총액만큼의 그 이상의 또 매출을 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또 재무제표로 반영이 된다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긴 한데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큰 추세가 지금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월봉상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종목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8,000원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급등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의 보시면 지금 매물 출회가 거의 안 됐다는 겁니다. 뭐 6월 초기 때문에 아직 뭐 거래가 그렇게 판단하면 좀 섣부를 수도 있지만 이게 8%가 밀리는 와중에 거래량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슈가 좀 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올라갈 종목들은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불었을 때 올라갈 종목들은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KM이라는 종목 좀 빠지더라도 계속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면 또 20% 30%대 급등이 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홀딩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조금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가만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이슈도 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신사인당 전문가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편입한 종목 전략을 보면은 이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편입한 종목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종목을 항상 2개만 봐야 하는 줄 알아가지고 맨날 두 개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 이제 어제 상승했던 앱클론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차바이오텍이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했는데 거래량 보시면 거의 뭐 미비합니다.
오늘 일단 이 공포 심리에 매도했던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뭐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미증시를 좀 보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길리어드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이런 코로나 치료제,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다가 주춤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인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화이자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시 박스권을 돌파한다든지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종목을 좀 보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자리에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파락하면서 이제 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이제 이런 이제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약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군들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할 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더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움직일 때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이제 그 이 120선 돌파해주는 흐름 나와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이제 코스피 상장 종목인데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만 본다면 미증시와 좀 약간 커플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앱클론을 보유를 하고 가는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나우 아이비라는 이제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액면가 5,000원. 요즘에 이제 웬만한 종목들 다 액면가 500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런 이제 돈벌이가 이 미흡한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급락 나오는 폭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이제 5,500원대 이제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에도 이 앞전에 이제 형성됐던 이 매물대, 이 6,000원대에 대한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이제 뭐 일자리 관련된 이슈, 뉴딜 이슈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에 기대감이 있는 나우 아이비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에 기대가 있는 앱클론에 대해서도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한 종목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린드먼 아시아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신데 이것도 좀 짚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일단 또 다시 서울 바이오시스 관련된 이슈가 나와졌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라든지 이제 에이프로젠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제약 바이오 움직임이 다시 나와줄 때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뉴딜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벤처 캐피탈, VC 펀드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움직일 시즌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 이어서 이제 나우 아이비까지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자, 뭐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 이 종목이 움직일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약조정을 받았고요.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5선까지 밟더라도 제가 봤을 때 뭐 문제가 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이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익률은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제가 리드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을 골라올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이 시즌이 끝나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종목을 사셨다면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인지 연속성이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나 대량 거래량 터진 이후에 조정폭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이제 위주로 이제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앞전에 이제 그 마스크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 마스크도 사실 뭐 지금 뭐 저가형 마스크가 나온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이제 마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의 이슈가 이제 강하게 나와주면서 이 개인들의 물량이 없는 종목군들이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역시 정리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제가 이 끝까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지를 보시면서 같이 이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끝까지 흐름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들의 AS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 챙겨보셔야죠. 전문가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 지금부터 찾으러 갑니다. 채널 고정! 오늘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오늘도 종목당 3가지 힌트가 나가게 되고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명을 맞히시면요.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1899-2163번을 통해서 좋은 기회까지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박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어제 이러한 이슈가 나왔죠.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연일 18%대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네. 이렇게 급등한 모습. 오늘도 좀 조선 3사 또 강했죠. 네. 이와 관련된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오. 네.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카타르 국영회사, 석유 국영회사에서요. 네.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 3사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네. LNG선 그 슬롯을 확보하는 그 계약을 따냈어요. 그러니까 100척 이상 정도 계약 규모가 됩니다. 사업 규모로는 이제 2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오늘 뭐 철강주도 올라가시는 거 보고 뭐 조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또 LNG, 그러니까 이 계약건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 보통 이 슬롯 관련 그 계약 이후에는요, 그 선박 수주가 또 증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발성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슬롯 계약 이후에는 그 선박 수주까지도 이어지고 지속적인 호재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연일 급등이 나오고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도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조금 제 눈에는 좀 좋은 종목이 좀 발견이 됐어요. 이 종목을 좀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오늘 뭐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형주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릴까라고도 좀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 수익률 게임 취지상 상대적으로 좀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넥슨처럼 한번 이슈가 나와줬을 때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좋은 호재 이슈가 나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이 종목을 받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힌트. 이 조선 3사 카타르에서 23조 LNG선 수주 계약 소식에 이 주가가 연일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익 기대감 있는 종목을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두 번째 힌트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계약이 되었으니까 네. 흑자 전환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이미. 했어요. 네, 이미 오. 했어요. 이게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네. 굉장히 조금 좋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좀 좋아요.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어떻게 좋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예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 돈을 못 벌던 회사가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호재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예시로 KMW라는 종목을 예시로 한번 들어봤어요. 일단 주가의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2007년 때 뭐 10,000원대 하던 종목이죠. 그다음에 2018년에도 한 10,000원대
그다음에 2019년 초에도 10,000원대, 한 12,000, 3,000원대. 근데 갑자기 주가가 8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한 8배 정도 상승이 나와주는데 요거를 같이 한번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KMW의 그 지금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한번 좀 같이 보자면요. 여기 보세요. 2007년도, 2018년도까지는 돈을 그렇게 매출은 나왔지만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수익이 크게 이렇다 이렇게 빨간불 켜졌다는 것은 이제 적자를 봤다는 건데 2019년부터는 매출액도 또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단기 수익도 증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자 회사에서 대규모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계속해서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 있던 적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렇게 파란불을 좀 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와,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추리되시나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이렇게 두 가지 힌트가 나왔는데요. 감이 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종목인지 좀 추리가 되세요? 사실 저도 오늘 그 같은 섹터를 가지고 나왔기 오.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웬만한 이제 중공업, 이제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다 상승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뭐 후판 관련된 종목들로 가려면 이제 뭐 철강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뭐 이 정도 힌트만 들어서는 사실 뭐 대부분의 기업이 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더 들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업종, 이런 철강색도 굉장히 업종지수 올라갔습니다. 관련 종목들 많이들 올라갔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슈를 또 신사임당 전문가님께서도 보고 계신다고 하니 더욱 기대감 커집니다. 마지막 힌트 남아있는데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작년에 흑자 전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었는지. 거래 정지돼 있다가 거래 정지돼 있었거든요, 종목이. 네. 거래가 정지돼 있어서 그랬어요? 주가가 움직일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되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최대 거래량 터졌는데 오. 그 최근에 지금 LNK 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LNK 바이오.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조금 마음도 졸이시고 고생하셨을 텐데 사실 거래 재개된 이후에 주가가 쭉쭉쭉 빠졌어요. 거의 한 달 정도 쭉쭉쭉 이렇게 빠졌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또 바닥에서부터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상승이 좀 이게 끊기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 종목도요 이렇게 거래 정지가 쭉 되고 있으면서 이번에 또 거래 재개 또 신청을 받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굉장히 크게 목표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약 100% 정도 목표가를 좀 준비를 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시원하게 또 올라가요. 이제 LNK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를 치지는 않았지만은 시원하게 좀 급등 나와주는 모습인데, 근데 오늘 좀 아마 이 종목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몇 년 동안 거래도 좀 안 돼 있었던 종목이고 시장 이슈를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지금 핫한 종목은 아니에요. 시장에서 핫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미 바닥권에서 누군가의 좀 매집 흔적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놓치고 하시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맞추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보시고 나면 이 종목에 굉장히 좀 흥미가 가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감 커집니다. 목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측정해 주셨는데요. 문자합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 좀 몇 분이 종목에 대한 답을 보내주셨어요. 동성하인텍, 성광밴드, 그리고 고박사님 성광밴드, 고고, 삼강 MNT라는 종목들을 이렇게 정답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좀 어려우신가 봐요. 원래 굉장히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보내주셨네요. 고박사 전문가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맞히신 분들은 10분에게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서둘러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포스코 관련주? 오늘 정말 다들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모습입니다. 일단 뭐 앞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 이슈와 좀 비슷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사실 거의 좀 역대급 수주거든요. 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관련된 이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일단 이 중국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저가로 이제 공급을 한다는 게 이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 중국이 공급했던 이런 이제 LNG선이 이제 문제가 생겼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독점을 할 뻔했던 이런 LNG선이 이 고치지도 못하고 폐선을 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런 이제 조선 시장에서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남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스형,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멤브레인형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모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박에서 이 탱크를, 연료 탱크를 이제 따로 이제 좀 분류를 해서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멤브레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선체 자체를 이제 탱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높습니다. 사실 뭐 안전성만 보면은 모스형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을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슬슬 이제 이런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LNG 관련된 이런 이제 원래 최대 수입국이었는데 이제 이게 발견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액체화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기회의 발판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물동량을 높여가지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제 미국과 카타르 이 양국 같은 경우에는 이 LNG의 이 점유율을 누가 잡느냐. 그래서 이제 LNG 선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유하기 위해서 이제 좀 경쟁이 붙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남북러 가스관, 과거에는 이제 그 대북주였죠. 이 대북 섹터였던 이제 주무부처의 이제 한국가스공사랑 이 포스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연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섹터가 이제 연속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뉴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를 했을 때도 보시면 뭐 한 섹터에 뭐 1조다, 10조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런 뉴딜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좀 거를 종목들 거르고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이제 그 의기투합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마침 이 철강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한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종목에서 또 포스코 관련한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좀 더 추리를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네요. 연매출 증가. 대단한데요? 사실 이제 철강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유명한 일화가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그 포스코가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제 손절을 쳤던 게 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침체가 되어 있었던 섹터인데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섹터는 이제 포스코와 관련된 이런 철강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대량 수주가 나와주면서 포스코와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지정 판매점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조립 금속이라든지 이제 조선에 이제 사용되는 열연 제품이나 후판 이런 이제 철판을 절단 가공을 해서 이런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뭐 문배철강이라든지 뭐 동일철강이라든지 이런 철강이 붙은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폭을 키웠지만 사실 이제 오랜만에 상승하고 이번 시즌이 아니면 또 언제 상승할 수 없는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전형적인 테마 성향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후판 가격이 사실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수주가 이제 부족하고 이런 이제 기업의 어려움으로써 후판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 낮췄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과 이런 테마 성향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테마, 두 모멘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종목 과연 무엇일지 고박사 전문가님은 좀 아시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너무 많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많은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제 머리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보셨어요? 앵커님도 아무튼 제 머리 좀 웃기셔가지고 이제 웃기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제 머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고 오늘 신샘단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종목이 너무 관련된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뭐 철강된 종목 그 뭐 중소형주 철강주 그러니까 힌트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만 딱 칭하는 어떤 힌트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황에 대한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스틸 관련된 종목도 있을 것이고 자리가 다 괜찮아요. 전부 다 이제 바닥주가 있고 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세 번째 힌트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유출을 해보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세 번째 힌트 좀 같이 보면서 맞춰볼까요?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장세와 무관한 상승 종목이 될 것이다. 이런 종목 참 좋습니다. 지수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 가는 그런 종목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본다면 뭐 코스피 종목이 움직일 때 이제 코스닥에서 주역이었던 그런 이제 정책주들이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이 아니면 또 다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이제 시즌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업황 개선, 특히 이제 이런 그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사실상 이런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와주기를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양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싸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조선 업종이라든지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좀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손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강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강세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30% 40%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 기업이 이번에 흑자 전환하는데 얼마나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 600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수주 받은 물량이 이제 23조 정도 된다면 여기서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이 포스코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매출이 1,000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좀 저평가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계산이 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제 앞전에 사실 이제 고박사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까라는 이제 종목도 이제 사실 좀 유출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올까 고민도 좀 해봤던 종목인데, 사실 뭐 이제 그 종목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테마 성향이 조금 짙은 종목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를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뭐 이제 가스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대북주로서 움직였던 뭐 화성밸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 수혜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금 이 조선 기자재 관련된 섹터들이 대규모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이제 선침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꼭 선침하셔서 지금 이제 뭐 코스닥이 살짝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좀 가볍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 종목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정말 맞추고 싶은데요. 문자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네요. 보내주신 종목 살펴보니까 대동스틸 있고요. 한라 IMS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도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 포스코 ICT와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좀 조선기자재 이쪽으로 관련 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테마와 실적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계속해서 추리해 주시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종목 공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맞추기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요. 고박사 전문가 히든 종목부터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저도 오늘 참 어려웠네요. 저는 이 종목일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결국 KSP. 이 종목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려웠네요, 오늘. 네. 이 종목이 사실은 거래량도 거의 없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 사실 뭐 철강주 같은 경우도 뭐 가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뭐 실질적인 수혜라기보다는 어떠한 뭐 러시아라든지 뭐 대북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항상 붙어서 올라갔지 실질적인 그런 기업의 모멘텀으로 올라간 적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수준은 진짜 기업의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발성도 테마도 붙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기업의 모멘텀이 좋아져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KSP 같은 종목은 사실은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2017년, 18년, 뭐 19년 초까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상태고 거래 재개가 좀 됐고 작년에는 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또 기업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봉만 보면 사실 못 사는 종목은 맞아요. 왜냐하면 전일에 이슈를 받으면서 상한가를 쳤고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봉만 보면 못 사는 종목은 맞는데 이 종목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최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줬다는 겁니다. 특히나 상한가를 갔을 때는 거래량은 좀 많이 안 들어와주고 오늘 장에 아무래도 일전에 물려있던 투자자분들과 이게 탈출이죠. 탈출의 물량과 신규 매수의 물량이 좀 뒤바뀌는 그런 손바뀜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손바뀜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 이상대 종가 마감이 해줬다는 것은 추가 상승이 반드시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란 말을 빼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이 종목이 오늘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종목이 급등이 좀 나아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추가 상승이 나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4,200원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가 4,200원입니다. 목표가 4,200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1,600원 장기 평선 라인 잡았습니다. 장기 평선 라인. 처음 상한가를 쳤을 때 이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매수세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라인을 깨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1,600원. 그다음에 매수는 1,700원에서 2,100원 라인을 잡았는데 매수는 뭐 싸게 하시면 좋겠죠. 1,700원까지 밀린다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뭐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들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시원하게 좀 수익이 나와서 좀 수익을 좀 못 보신 분들, 넥슨리트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들도 이 종목을 통해 좀 큰 수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의 종목 공개됐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같은 이슈 보셨었잖아요. 준비하신 종목 어떠세요? 사실 오늘 저도 KSP를 봤습니다. 네,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상한가를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 주가 찾아가려면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 포스코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런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즌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신사임당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 있는 버튼 있습니다. 잠시 시작되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